오늘은 소비자 행동 개관과 관여도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겪는 두 가지 심리 과정인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 처리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소비자는 문제를 인식하면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단으로 정보를 탐색하게 됩니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한 대안들에 대한 비교와 평가 과정을 거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특정 대안을 구매하고 소비 사용 이후 만족 혹은 불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인식입니다. 소비자의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이 두 상태의 차이를 해소시켜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욕구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갈증이 났을 때 물이 먹고 싶은 것을 문제인식이라고 봅니다. 이는 욕구의 환기라고도 하는데 욕구의 환기는 반드시 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적인 능력이나 시간, 사회적 규범 등이 구매 행동을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보의 탐색입니다. 정보의 탐색은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이 있는데 내적 탐색은 소비자의 기억에 내재된 정보이고 외적 탐색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 의도적인 노력을 하고 외부로부터 정보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 정도에 따라 구매 의사결정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선 포괄적 문제 해결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정보를 탐색하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한적 문제 해결은 제한된 범위의 정보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상적 문제 해결은 직접 경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알고 있어서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상적 문제 해결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광고나 타인으로 획득한 정보가 저장되었다가 문제 인식 후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 구매 유형으로는 문제 인식과 동시에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충동 구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택 대안들의 평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포괄적 문제 해결과 제한적 문제 해결을 통해 소비자가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 대안들의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후 개인이 대상으로 갖는 긍정 또는 부정적으로 갖는 감정의 정도를 태도라고 하는데 대안 평가의 결과로 형성되거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고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매입니다. 선택 대안들을 비교하고 평가해서 자신의 지불 능력에 비추어 가장 마음에 드는 대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 후 대안 평가를 진행하는데 제품을 구매 후 만족과 불만족을 경험합니다. 이는 다음 의사결정이나 타인의 구매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자는 구매 이후 만족이나 불만족과 달리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일종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를 구매 후 부조화라고 합니다. 구매 후 부조화는 자신이 선택한 대안이 선택하지 않은 대안보다 더 나은 것인가 하는 심리적인 불안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이런 구매 후 부조화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음은 정보 처리와 기억입니다. 정보 처리 과정은 소비자의 마케팅 자극에 노출되어 주의를 기울이고 그 내용을 이해하며 새로운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거나 기존의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노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은 우연적 노출과 의도적 노출이 있는데 우연적 노출은 신문이나 TV에서 광고를 볼 수 있듯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적 노출은 문제를 인식한 소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적 탐색에 의해 정보를 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입니다. 주의는 마케팅 정보에 주목하는 과정인데 소비자가 자신을 어떤 마케팅 정보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경우 자연스럽게 주의에 기울이지만 우연히 노출되었을 경우 관여도가 높을수록 정보를 깊게 처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해입니다. 이해는 유입된 정보의 내용을 조직화하고 그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인데 이 두 단계를 지각적 조직화와 지각적 해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각적 조직화는 정보 처리 대상을 통합하여 지각하는 메커니즘인데 관련된 광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산과 도로, 바다 등으로 구성된 멋진 경치를 배경으로 승용차가 달리고 아름다운 배경음악과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TV 광고에 노출되면 소비자는 모든 자극적 요소들을 통합 조직화하여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를 지각적 조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각적 해석은 통합하고 조직화된 지각 대상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기억입니다. 기억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뉘는데 단기 기억은 정보 처리의 기능을 하고 장기 기억은 정보 저장의 기능을 합니다. 소비자의 경험은 제품의 속성, 신념이나 태도, 만족 정도로 소비자의 장기 기억에 저장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문제 인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내적 탐색을 하는데 이때의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부터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태도의 형성과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는 기억에 저장된 태도를 필요시 적절히 인출함으로써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지적 학습 이론은 소비자는 직접 경험이나 외부 정보에 기초하여 제품의 속성들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고 전반적인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적인 영향 요인과 환경적인 영향 요인이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정보 처리 과정, 태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개인적인 요인은 기존에 갖고 있는 태도나 소비자의 개성, 라이프 스타일 등을 의미하고 소비자는 의사결정이나 정보 처리 대상이 되는 제품군에 높게 관여할수록 신중하게 됩니다. 환경적 요인은 크고 작은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영향을 받는데 그의 예시로는 소비자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계층 문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관여도의 결정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여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여도는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중요성 지각 정도 혹은 관심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의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관련성 지각 정도입니다. 관여도는 제품관에서 선택할 브랜드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평가할 때 많은 노력을 들이는 것을 고관여라고 하고 비교적 적은 노력을 하는 것을 저관여라고 합니다. 관여도는 소비자 행동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관여도의 결정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 요인은 개인이 제품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같은 관여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속적 관여라고 하는데 지속적 관여는 제품이 자신의 중요 가치와 관련되거나 자아와 관련될수록 높아집니다. PC 매니아나 자동차 매니아, 와인 매니아 등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여가 높으며 평소에도 관심이 많은 것을 지속적 관여라고 합니다. 다음은 제품 요인입니다. 제품 요인은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높게 관여하게 되고 높은 수준의 지각된 위험을 가질 때 높게 관여하게 되는데 이는 객관적 혜택과는 무관한 주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지각된 위험은 제품의 구매나 사용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결과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그런 지각된 위험에는 총 6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성능 위험이라고 해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신체적 위험은 소비자가 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위험, 중요한 증거 집단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사회적 위험, 그리고 구매를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자신의 가처분 소득에 비해 클 때 갖는 재무적 위험, 그리고 구매가 잘못됐을 경우 다시 구매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시간에 대한 시간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마케터가 자사 브랜드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무료 샘플을 제공하거나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고 보증이 있고 수리 보증 그리고 할인 쿠폰을 주거나 테스트 드라이브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황적 요인입니다. 상황적 요인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가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적 관여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특정 상황에 대한 활성화된 욕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회적 욕구와 비사회적 욕구로 나뉘는데 사회적 욕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욕구고 비사회적 욕구는 타인과 무관하게 자신에게만 관련된 욕구입니다. 이 관련된 사례로는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와인을 사고자 했을 때 상대방이 중요한 손님인가를 고려하거나 자신이 접대하는 와인을 보고 자신을 어떻게 여길까를 고려하는 것을 와인 선택에 대한 상황적 관여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적 관여는 소비자가 특정 상황의 위험을 크게 지각될수록 고조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여도 측정입니다.
관여도 측정 방법에 대해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차이코프스키의 측정 도구입니다. 이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관심이 많다, 관심이 없다 등 7점, 그러니까 이렇게 점수를 나눠서 의미 차별화 척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서는 20개의 항목을 원래 둬야 되는데요. 20개의 항목이 있어서 점수는 20점부터 140점까지 나옵니다. 20점에 가까울수록 저관여를 의미하고 140점에 가까울수록 고관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제품을 관여도를 측정해 봤을 때 저관여 상품으로는 시리얼이나 커피를 들 수 있었고, 고관여 상품으로는 전자계산기와 자동차가 순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측정 도구입니다. 두 번째 관여도 측정 도구는 한 제품에 대해 관여도가 높아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기고, 관여도의 단일 차원에 의해 측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깁니다. 여기에 관련된 관여로는 인지적 관여와 감정적 관여가 있습니다. 인지적 관여는 실용적 동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제품의 실용적인 면을 크게 인식하고, 감정적 관여는 쾌락적 혹은 상징적 동기와 관련되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가 혹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를 감정적 관여라고 합니다. 관여도 4가지 차원에 의해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는데, 제품의 중요성과 잘못된 선택의 부정적인 결과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로 제품이 쾌락적 가치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제품에 부여하는 상징적 혹은 사인 가치를 의미합니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각 차원의 관여도로 가름하는 측정 도구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